고급 실버타운은 지옥이었고 그 지옥의 문을 연 것은 며느리의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웃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짓는 가짜 웃음. 저는 30년 동안 며느리 민서의 웃음이 진짜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화려한 마블 바닥과 금태 두른 거울로 장식된 고급 실버타운. 하루 입주비만 수십만 원이 넘는 그곳에서 저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죄수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죄수에게는 최소한 면회라도 있으니까요. 어머님,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서의 다정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 서준이를 둔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 이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악몽의 시작이었죠. 실버타운에 들어온 첫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때만 해도 이곳이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길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번의 유산 끝에 이혼하고 재혼해서 서준이를 친아들처럼 키웠던 그 모든 세월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서준이의 의대 등록금을 마련했던 그 기름 냄새 밴 손이 민서와 서준이의 결혼식에서 흘렸던 기쁨의 눈물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편안히 쉴 곳이 아니라 며느리가 저를 가둬두고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감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를 쥔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진짜 딸처럼 사랑했던 며느리였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우리 가족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서준이가 10살 때 찍은 것이었어요. 친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저를 경계하던 그 아이의 작고 날카로운 눈빛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3번의 유산 끝에 첫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한 저에게 서준이는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새엄마가 왜 우리 집에 와요? 서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들어오는 서준이를 위해 따뜻한 국물을 끓여두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쌀 때까지 말이에요. 운명을 바꾼 것은 서준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폭력에 휘말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온 서준이를 보았을 때 저는 미친 듯이 학교로 달려갔어요. 제 아들을 때린 아이들을 당장 불러내세요. 교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저를 보며 서준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친엄마도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가에 학생들의 부모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때까지 저는 서준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가 처음으로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서준이는 저를 진짜 엄마라고 불러주었고 저 역시 서준이를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재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저와 서준이는 서로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16살의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의사 될게요.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준이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동네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벨 정도로 바쁘게 일했지만 서준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서준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던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제 손으로 서준이를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의대 6년 동안도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의료진 가온가까지 서준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손목이 아파도 참고 설거지를 했고 다리가 붓도록 서서 일했어요. 엄마, 제가 의사가 되면 엄마는 더 이상 일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서준이의 다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서준이가 의사가 되던 날, 저는 수술복을 입은 아들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늦은 나이에 재혼해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요. 엄마, 제 여자친구 민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의사가 된 서준이가 민서를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단정하고 예쁜 민서가 제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제잘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서준이 오빠가 어머님 음식을 그리워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민서의 칭찬에 저는 기분이 좋아서 더 많은 반찬을 만들어 주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착하다니 정말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민서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자며 저를 데려가기도 하고 신혼집 인테리어 상담도 함께 받았어요. 어머님도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서준이 오빠는 어머님과 떨어져 살기 싫어해요. 민서의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꺼린다는데 민서는 달랐어요.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죠.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심이 깊어요. 저같이 재혼한 시어머니까지 친딸처럼 챙겨줘요. 그때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제게 친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앞으로 더 잘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신혼 초기에도 민서는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퇴근 후에 과일을 사들고 오기도 하고 주말이면 서준이와 함께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요. 민서의 관심 어린 말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매일 감사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우리 아들 예쁘죠? 민서가 지친 얼굴로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저희 집안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착한 며느리를 만나 예쁜 손자까지 낳았으니까요. 분식집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일했던 그 모든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변화는 손자가 돌을 지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민서가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더니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신혼부부니까 바쁘겠지 하고 이해했어요.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뵈어서 죄송해요. 가끔 연락이 오면 민서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어딘가 격식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손자의 첫 돌잔치 때였어요. 어머님 사진 찍을 때 뒤쪽에 서 계세요. 친정 부모님이 앞에 서셔야 해요. 민서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도 앞에 함께 서세요라고 했을 텐데요. 하지만 민서는 제게 뒤로 물러서라고 했어요. 아, 그래. 그럼 뒤에 서 있을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진을 찍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친정 부모를 더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후로 민서는 점점 더 변해갔어요. 어머님, 손자 봐주시는 건 고마운데 너무 자주 안아주시면 애가 버릇 나빠져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많이 안아주세요. 할머니 손이 약손이에요라고 하던 민서가 이제는 손자를 제게서 빼앗듯 안아갔습니다. 그래, 그럼 조금만 안아줄게. 저는 당황했지만 며느리 말이니까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자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서 어머니를 만난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준이 어머니세요? 저는 민서 어머니입니다. 민서 어머니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더라고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민서가 평소에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해요. 재혼하셔서 서준이를 키우셨다고 하던데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 재혼해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마치 제가 가짜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서준이 아버지와 재혼했어요. 하지만 서준이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민서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죠. 친아들처럼 키우셨겠죠. 그처럼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년 넘게 친아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 눈에는 여전히 친아들처럼 키운 것일 뿐이었나요? 그날 이후로 민서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서준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병원 일도 바쁘고 집안일까지 신경 쓰느라고요. 민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어머님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실 방법을 생각해 봐도 될까요? 편하게 지내실 방법이라니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국 저보고 나가라는 소리였어요. 민서야, 내가 뭔가 잘못했니?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줘.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계속 우리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처럼 말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알아서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모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서준이를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보다 더 사랑했는데 결국 저는 재혼해서 온 사람일 뿐이었나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 속 행복했던 우리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독한 진리가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결국 저는 혈연이 아닌 타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 눈에는 언젠가 정리해야 할 짐이었다는 것 말이에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민서와 그녀의 어머니가 저를 위해 준비한 진짜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민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표정이어서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무슨 소식인데? 어머님이 편하시라고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고급 실버타운인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저를 내보내려는 거였구나. 하지만 민서는 계속해서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요즘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거든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의료진도 상주에 있어서 안전하고요. 민서야, 나는 여기서 지내는 게 좋은데.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이 계속 여기 계셔도 좋지만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서준이도 요즘 병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어머님까지 신경 쓰기 힘들어해요.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말인가요? 20년 넘게 서준이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건가요? 서준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서준이는 효자라서 어머님한테 직접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민서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몰아내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물러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 한번 구경이라도 가볼까? 정말요? 어머님, 현명한 선택이에요. 민서의 밝은 표정을 보니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준이와 민서가 함께 실버타운에 데려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마블 바닥에 금태 두른 거울, 천장까지 닿는 샹들리에. 마치 호텔 같았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시설이 정말 좋죠? 서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이 좋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부담만 될 것 같았거든요. 응, 정말 좋구나. 그럼 여기서 지내보시는 게 어때요? 한 달만 체험해 보세요. 민서가 살짝 재촉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한 달이라고 했지만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준이와 민서가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입주 서류까지 미리 작성해 와서 제가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날 밤, 저는 화려한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정들었던 집을 떠나온 것도 서러웠지만 더 서러운 건 아무도 제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입주 3일째, 민서가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님, 적응은 잘하고 계세요? 민서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그 옆에 선 민서 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시설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다니. 민서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 말 속의 숨은 뜻을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였죠. 괜찮아요. 제가 저축해둔 돈이 있으니까.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님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서준이가 어머님 재산을 관리해드리면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는 서준이 것이 될 텐데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국 이게 목적이었구나. 저를 실버타운에 가둬두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요즘 치매도 젊은 나이에 오고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안전해요. 민서 어머니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치매라니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건가요?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물론이에요, 어머님.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죠. 나중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요. 민서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를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는 뭐라고 해? 서준이도 찬성이에요. 어머님이 편하시게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서준이가 그랬을까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민서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머님 외출하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민서가 정한 규칙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어요. 외출 제한, 면회 제한, 심지어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준이한테 전화 좀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서준이는 요즘 너무 바빠요. 응급수술도 많고, 괜히 방해하지 마세요. 실버타운 직원들까지 민서 편이 된 것 같았어요. 마치 입국 심사라도 받는 기분으로 모든 일상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점심은 드셨나요? 약은 챙겨 드셨고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를 받아야 했어요. 겉으로는 건강을 챙겨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건 서준이와 점점 멀어지는 것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가끔 오는 서준이의 전화는 형식적이고 짧았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안부만 묻고 끊었어요. 서준아,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면 안 될까? 엄마,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좋은 곳이잖아요. 서준이마저 저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나요? 실버타운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서와 그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적응 잘하셨죠? 이제 정식으로 계약하실 시간이에요. 정식 계약? 네, 장기 계약을 하시면 할인도 되고요. 그런데 계약금이 좀 필요해서 민서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계약서였는데 자세히 보니 제 재산을 담보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한데. 어머님, 어려운 건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민서 어머니가 펜을 건네며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님, 오늘 계약하시면 특별 할인도 해준다는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민서가 은근히 압박을 가했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준이와 상의해보고 결정할게. 서준이는 이미 찬성했어요. 어머님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정말 서준이가 찬성했을까요? 직접 들어보고 싶었지만 민서는 서준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혼자 화려한 방에 갇혀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게 제가 바랐던 삶일까요? 고급 실버타운이라고 하지만 결국 아름다운 감옥일 뿐이었어요.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초라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웃음도 잃어버리고 생기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바랐던 노년일까?
30년 전 서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아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거라는 믿음. 하지만 지금 서준이는 행복한가요? 저를 실버타운에 보내놓고 정말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민서의 말에 속아서 저를 멀리하고 있는 걸까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민서와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혼 가정 주제에 서준이만 보고 온 분이 그 조롱하는 목소리를 떠올리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싸우지도 않고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것을, 서준이와 직접 대화해보지도 않고 민서의 말만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을. 아직 늦지 않았어. 포기하면 안 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이 섰어요. 하지만 그 불씨가 타오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때까지 말이에요. 그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은 바로 손자 현우였습니다. 실버타운에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오후, 면회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뒤돌아보니 7살 현우가 혼자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왔을까요? 현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 혼자 왔어요. 엄마가 할머니 못 만나게 해요. 현우의 순수한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는데 민서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조용히 해야 한다고. 그런데 할머니 안 아픈 것 같은데요? 현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을 때 저는 민서가 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안 아파. 현우야, 우리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지? 네. 그런데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집이 더 좋은데.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7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할머니 얘기할 때 녹음했어요. 할머니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현우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7살 아이가 왜 이런 걸 녹음했을까요? 언제 녹음한 거야? 어제 외할머니 오셨을 때요. 할머니 욕하는 소리가 들려서 녹음했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나 해서. 현우의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할머니를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모은 거였어요. 현우야, 이거 엄마가 알면 안 되는 거지? 네, 비밀이에요. 할머니만 들어야 해요. 현우가 작은 손가락으로 입에 쉿하는 제스처를 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용감한지 깨달았어요. 현우가 돌아간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시어머니야. 언제까지 우리가 돌봐야 하는 거야?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제 앞에서 들었던 다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게. 재혼에서 온 주제에 친어머니 행세를 하니까 꼴도 보기 싫어. 민서 어머니의 독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서준이한테는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실버타운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고 했지. 바보 같은 놈이 그대로 믿더라고. 그래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잖아. 재산 정리는 언제 할 거야? 이번 주 안에 서명받을 예정이야.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병원 진단서도 위조해뒀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서준이마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준이가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절대 모르게 할 거야. 어차피 어머니 재산은 나중에 우리 것이 될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나빠? 그 늙은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맞아. 재혼해서 온 주제에 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니까 우습지. 진짜 어머니도 아닌데 뭘.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녹음기를 껐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재혼해서 온 주제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민서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였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서준이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실버타운에 오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니. 그리고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서준이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것. 그리고 서준이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실버타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외출하고 싶은데요. 어머님, 보호자 동의 없이는 외출이 어려워요. 보호자 동의? 내가 죄수도 아닌데 왜 동의가 필요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민서님께 연락드릴게요. 역시나 민서의 허락 없이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실버타운에 상주하는 간병사 이모였어요. 가끔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진 분이었는데 이분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이에요? 변호사 선생님을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이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왜 변호사가 필요하세요? 상속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모는 의심하지 않고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몰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며느리가 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명백한 사기와 재산 강취에 해당합니다. 특히 치매 진단서 위조는 문서 위조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녹음 파일 같은 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럼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죠. 언제 시간 되세요? 지금 외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찾아뵙죠. 어디 계세요? 변호사 선생님이 직접 오겠다고 하셨을 때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변호사 김 선생님이 실버타운으로 오셨습니다. 상속 상담 받으러 온 변호사입니다. 간병사 이모가 미리 말씀드린 덕분에 별다른 의심 없이 면회실로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상황이 맞나요? 김 선생님은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여서 이곳에 가둬두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제가 원해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저는 현우가 가져다 준 녹음기를 건넸어요. 김 선생님이 녹음 파일을 들으시는 동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와 재산 강취 미수에 해당합니다. 특히 치매 진단서 위조는 문서 위조죄까지 적용돼요. 정말요? 네. 그리고 노인학대방지법 위반도 추가될 수 있어요. 어르신을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 수용한 것도 불법이거든요.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당한 일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아드님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준이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민서가 차단해 놨거든요. 그럼 제가 직접 연락드려 보죠. 병원으로 연락하면 될까요? 김 선생님이 직접 서준이에게 연락해 주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날 오후 김 선생님이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서준이가 의심스러워했지만 상황을 설명하니 곧바로 실버타운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서준이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님이 무슨 말씀을? 20년 만에 보는 서준이의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평소 침착한 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준아, 앉아라. 할 말이 있어. 저는 김 선생님과 함께 서준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민서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서준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그럼 엄마가 여기 오고 싶어 하셨다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한 번도 여기 오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어. 민서가 너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서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진단서도 위조야. 이 녹음 파일을 들어봐. 김 선생님이 녹음기를 틀어주셨을 때 서준이의 표정은 점점 더 충격으로 바뀌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병원 진단서도 위조해뒀어. 민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서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바보 같은 놈이 그대로 믿더라고. 이 부분에서 서준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재혼해서 온 주제에 그 늙은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녹음이 끝나자 서준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괜찮아, 서준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민서가 너까지 속인 거야.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민서 말만 믿고 엄마를 이런 곳에 혼자 두고.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지난 2달간의 모든 서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당장 집으로 가요. 여기서 나가요. 하지만 민서는 제가 처리할게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서준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 온화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어머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민서 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요? 네, 사기죄, 문서 위조죄, 노인학대 등 여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서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왔어요. 아마 서준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웬 손님이. 서준이 오빠? 무슨 일이에요? 민서는 여전히 다정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이의 차가운 시선을 받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서야, 할 말이 있어. 서준이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민서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정말 여기 오고 싶어 하셨던 거야? 그렇죠.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거짓말하지 마. 서준이의 단호한 말에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볼래? 김 선생님이 녹음기를 틀자 민서와 그 어머니의 대화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재혼 가정 주제에 서준이만 보고 온 분이 민서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바보 같은 놈이 그대로 믿더라고.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자 민서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럼 치매 진단서 위조는 뭐야?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것도? 서준이의 추궁에 민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서준이 오빠,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법정에서 해. 서준이가 차갑게 말했을 때 민서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오빠, 제발. 저희가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게 엄마를 위해서라고? 민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서 씨,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죠?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는 중범죄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뜻이었나요? 녹음 파일에는 분명히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민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서준이 오빠, 제발 한 번만. 저희 아이 생각해서라도. 현우 생각은 내가 할 일이야.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 아이 핑계를 대지 마. 서준이의 말이 끝나자 민서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는 드디어 실버타운을 나왔어요.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 나갈 때 정말 오랜만에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진짜 집으로. 서준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달 만에 돌아가는 집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차 안에서 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민서 같은 사람한테 속지 않을게요.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서에 대한 법적 조치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으로는 증거가 명확해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특히 문서 위조죄는 실형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서준이도 제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2달 만에 맞는 익숙한 집 냄새, 제가 직접 고른 침대와 커튼,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드릴까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실버타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따뜻한 배려였죠. 그래, 고마워. 서준이가 가져다 준 우유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울면서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 혼자 온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혼자 왔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무서워서 할머니한테 왔어요. 현우를 꼭 안아주며 서준이를 불렀어요. 서준아, 현우가 왔어. 서준이도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우야,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고 엄마는 계속 울어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들도 왔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민서에 대한 법적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집안이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일단 할머니 집에서 지내자. 괜찮지? 네, 할머니 집이 좋아요.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을 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순수한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날부터 현우는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서준이는 현우를 위해 아이방을 따로 꾸며주고 저는 매일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맛있어요. 현우가 숟가락을 들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싸는 아침,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현우야, 할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네, 엄마 된장찌개보다 훨씬 맛있어요. 현우의 순진한 말에 저는 씁쓸했어요. 민서는 요리도 제대로 안 했었나 보더라고요. 며칠 후 서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민서가 구속됐어요. 구속? 네, 문서 위조죄로 영장이 발부됐대요. 그리고 사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고요. 서준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서가 저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처벌이지만 현우를 생각하니 안타까웠거든요. 현우는 뭐라고 하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잠깐 어디 갔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날 밤 현우가 제 침대로 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현우야, 엄마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와. 그동안 할머니랑 아빠랑 함께 지내자.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는 맛있는 밥도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현우가 제 품에 안기며 말할 때 저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는 현우를 유치원에 보내고 서준이는 병원에 가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저녁 준비를 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지만 그 바쁨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현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우와, 현우가 그린 거야?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 아빠 현우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현우가 그린 그림에는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민서는 없었지만 그 그림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준이도 변했어요. 예전보다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 현우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도 늘렸어요. 아빠, 오늘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먹어봐요. 정말? 할머니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데? 서준이가 현우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3명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랑 아빠랑 있으면 행복해요.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현우의 순진한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현우야, 우리도 현우가 있어서 행복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현우 덕분에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 실제로 그랬어요. 현우가 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지고 저와 서준이도 더 자주 웃게 되었어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저희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한 후였어요. 민서 씨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상하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안도감보다는 현우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현우 면회는 어떻게 하죠? 그것은 서준이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서준이와 상의한 결과 현우가 좀 더 클 때까지는 면회를 미루기로 했어요. 지금 현우가 엄마를 그리워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였거든요. 몇 달이 더 지나고 계절이 바뀔 무렵이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진짜 손자 맞죠? 현우가 갑자기 물어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친구들이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니라고 해요. 아빠가 할머니 친아들이 아니라고. 현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야, 할머니가 말해줄게. 정말 중요한 건 피가 섞였느냐가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야. 그럼 할머니는 저 사랑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현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현우가 제품에 안기며 말할 때 저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현우가 잠든 후 서준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행복한데. 현우도 엄마를 정말 따르고 저도 오랜만에 진짜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더라. 창 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느새 봄이 와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은 꽃들도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고요. 민서 때문에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이제는 나쁜 꿈만 같았어요. 대신 현우와 서준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한 선물 같았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나오고 현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이 평범한 일상.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행복이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민서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깨달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재혼에서 온 사람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서준이에게 미안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죠. 마치 제가 정당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울고 웃으며 시간을 쌓아가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를 재혼해서 온 주제라고 조롱했던 민서 모녀와 달리 현우는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더 좋아요. 7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30년간 제가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를 단숨에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서준이가 한 첫마디는 엄마 죄송해요였습니다. 저를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인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사과하는 거였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민서는 전자였고 현우와 서준이는 후자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버타운에 갇혀서 매일 울기만 했다면 민서는 끝까지 승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7살 현우가 용기를 내어 녹음기를 가져다 준 것처럼 저도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재혼 가정이라고, 약자라고 해서 부당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법이 있고 정의가 있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에게 무시당하고 가족들에게 짐 취급받으며 혼자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 편에 서서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혼자라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현우를 깨우며 하루를 시작해요. 현우야, 일어나자.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해놨어. 그리고 현우는 눈을 비비며 대답하죠. 할머니, 사랑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에요. 고급 실버타운의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마블 바닥보다, 금태 두른 거울보다 훨씬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